타부 시즌 2. 자, 안녕하십니까. 사주와 부동산의 추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포인플렉스입니다. 포인플렉스님,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상하게 지난주부터 사람 만날 일이 많이 늘어나갖고, 네. 그러니까 꼭 그것도 왜 미룰 수 없는 약속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네네. 만나다 보니까 계속 술을 마시게 돼서 지금 좀 지난주보다 살쪄 보이지 않습니까? 뭐 안주를 많이 드셨나 봐요. 아니, 뭐 그렇게 되죠, 아무래도. 저는 지난주에 오랜만에 이제 방송을 했더니 그 제주도 가서 얼굴을 좀 탔잖아요. 그랬더니 아이유님이 저보고 뭐 아프리카 추장 갔다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얼굴 좀 바뀐 거 없어 보이세요? 좀 비비크림을 조금 발랐어요. 좀 뽀샤시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본인도 잘생기지 않아놓고 남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질을 하는 아이유님을 이 자리를 빌어서 규탄합니다. 자, 오늘도 그 한 주의 부동산 소식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포인플렉스님, 한 주간 부동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 정부 경기 부양 기대감, 자취 감춘 부동산 매물이라는 기사인데요.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라고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심리적 위축이 사라진 상태인데요. 그 규제보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확산되면서 매수 수요가 늘고 있다고 하네요. 하반기에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분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0.24% 올랐다고 합니다.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요. 재건축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도 0.22% 올라서 상승폭이 전주보다 2배로 늘었다고 하네요. 사실 이번 상승은 재건축이 주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매물이 실제로 자취를 감춰서 매수자들이 차마 그 가격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보면은 지난 실거래가는 굉장히 낮게 찍혀 있고, 네. 내가 막 꼭꼭지 같은 느낌을 치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죠. 내가 보니까 지금 사면은 너무 매수자들이 이 가격을 주고 내가 사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호가만 도망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 전혀 거래가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이제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네.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의외로 느껴지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모든 사람들의 기대는 저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부동산에 대한 규제 일변도가 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게 그 일반적인 생각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은 오히려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 다음에 공약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왔으니 경기가 부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가격은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가격은 지금 그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약의 구체화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주 저희가 이제 세종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역할 강화, 그리고 김해 신공항 사업이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핵심 공약으로 걸었던 도시재생 뉴딜 정책. 이게 이제 10조간 도시를 재생하는데, 10조 원씩 총 5년간 50조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 같은 경우는 뭐 유라시아망 교통 허브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서울역 최근 기사를 보시면 그 고가도로에 신발 걸리는 그 사진과 함께 물건들이 딱 들어가는 그런 현상. 그리고 이제 정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하던 용산 같은 경우도 개발 계획에 시동을 걸면서 유엔사 부지 매각 유찰도 나왔잖아요. 네, 내달에 매각하죠. 네네. 그런 이제 재료들이 부각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상승폭은 확대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새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어떤 시각이 나오지 않은 상태잖아요. 아직 인선이 확정되질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때 대선 토론 때 보여준 모습으로는 그렇게까지 시장 프렌들리 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거든요, 저는.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군요. 아니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시각이죠. 사실 시장에 프렌들리한, 특히나 부동산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보면, 시장에 프렌들리 하지 그렇죠.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부동산에 대한 어떤 이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뭐 한두 달까지 걸릴지 모르겠지만 곧 나올 일이고,
지금 기대를 보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공약의 구체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런 얘기들은 사실 굉장히 막연한 얘기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막연한 얘기들이 시장에 선반영되는 느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 말미에 나오는데요. 어떤 전문가분의 얘기인데요. 이유를 꼬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부동산 시장을 긍정적으로만 보려는 분위기가 강하다. 저는 이게 지금 시장에 대한 해석이 제일 맞는 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에 대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뭐 원인을 짚으려니까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유를 꼬집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분위기가 그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비 심리가 사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소비 심리가 좋아졌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 소비 심리가 집을 사는 거에까지 연결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정책이 그 대선 후보로서 내놓았던 공약들이 그렇게 부동산 시장에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사실일 거고요. 네. 여기에 연관된 기사 하나 더 볼게요. 네네. 그 이번 주 우리가 1월, 2월 달에 이제 분양들이 있을 예정이다가 네. 침체기를 겪으니까 뒤로 미뤘고 네. 또 또 박근혜 대선 대통령 때문에. 탄핵 네. 사건과 대선 때문에 모든 분양이 지금 다 5월 이후로 밀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의미 있는 분양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번에 보람의 SK뷰에 대한 그 분양 소식 좀 알려주세요. 네네. SK건설에서 이번에 한 보람의 SK뷰 청약이 1순위 청약이 마감됐다고 합니다. 경쟁률도 좋았어요. 평균 27.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분양도 헤매고 있다가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지니까 일반 분양 시장도 어떤 분위기를 타는 모습이고요. 경쟁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잠깐 보시면 최고 경쟁률은 한 106대 1, 105대 1까지 소형평형이 나왔고요. 네. 거기에 비해서 지금 84 경쟁률은 사실 뭐 30대 1까지 나온 것이 있지만 나머지는 한 15대 1, 10대 1 정도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과거의 명성을 회복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분위기에 이 정도 경쟁률이면 상당히 잘 나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이제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 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분명한 거 하나는 뭐냐면 소형과 뭐 84를 갖다가 우리가 중형이라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형인 59와 네. 84의 경쟁률은 지금 점점 더 벌어지는 느낌이 계속 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유효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형평형 대세의 흐름은 계속 되지 않겠나 뭐 이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이제 기사 하나 더 보실게요. 네. 분양에 관련된 기사인데요. 기사만 먼저 제목을 보시면 떴다방이 출몰한 한강 메트로 자이 청약 결과 최고 93.5대 1 이런 제목이고 내용을 보시면 뭐 굉장히 뭐가 마감되고 막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네.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기사만 제목만 보면 어떠세요? 청약이 막 엄청나게 잘 된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보람의 SK뷰보다 더 잘 된 것 같은데요. 최고 그런가요? 93.5대 1이면은. 예, 그렇게 기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네. 그 아파트 투유에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어 온 것이고요. 실질적인 경쟁률을 보시면 네. 59가 제일 높은 경쟁률 59가 52.98대 1이고요. 그 외에 84는 뭐 3대 1, 1대 1 뭐 거의 뭐 미기약이 나올 그런 경쟁률이거든요. 아, 실제로 미달인 그 평형 때도 네네, 있고요. 그러네요. 84 같은 경우도 미달이 이렇게 몇 군데 나왔고요. 네네. 그 정도 경쟁률인데 지금 기사는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예. 보시면은 청약 결과도 최고가 93.5대 1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예. 여기 93.5대 1의 경쟁률은 없잖아요. 네. 그건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경쟁률이라고 하면 1순위 경쟁률만을 생각하는데 뭐 기타 지역이나 뭐 이런 경쟁률들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1순위 경쟁률이 안 나오면 기타 통장들은 다 물러가 버린다는 습성을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 1순위 경쟁률만을 경쟁률로 보는 게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93.5대 1은 기타 지역까지 다 합산을 한 거고 네. 실질적인 가장 최고 경쟁률은 52.98대 1이고 이 하나를 빼면 나머지 경쟁률은 그닥 좋지 않다. 그러네요. 10대 네. 1도 다 안 나왔네요. 그래서 저는 분양 기사를 보실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모델하우스에 몇만 명 다녀가 뭐 이런 기사들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최고 경쟁률만을 부풀려서 놓은 지금 보시면 이거 하나 59제곱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지금 보면은 전부 다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아, 안 그래도 지금 궁금해서 아까 SK뷰 기사 쪽에 다시 찾아봤는데요. 네. 아까 보라매 SK뷰 같은 경우에는 평균 27.7대 1이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최고 경쟁률은 106대 1이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106대 1 여기 이렇게 써 있죠. 하지만 106대 1보다 27.7대 1 평균을 더 높게 평가해서 제목을 그렇게 뽑았네요. 근데 보시면 이 106대 1도 그 속 내용을 보시면요. 가구 수가 2개 청약하는데 200명이 몰려서 아, 최고 경쟁률이 이게 의미가 있지는 않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뭐 한 개 해놓고 1000대 1 되고 나머지는 뭐 10대 1 됐다 그러면 그게 평균 경쟁률이 아니듯이 네. 기사를 내거나 분양회사 입장에서는 최고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이는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와 역시 또 이제 관련돼 있는 기사죠. 오늘은 뭐 기사들이 줄줄이 관련이 되어 있는데, 네. 그 분양에 대한 기사인데 포인플렉스님 이 기사 읽어주세요. 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올 서울 분양 최대라는 기사입니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분양이 2000년 이후 가장 많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서울 내 노후한 주택이 일어나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급증한 데다가 주택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출퇴근이 편리한 서울 아파트의 인기가 치솟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보시면은 서울 표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실 텐데요. 서울 아파트 분양 물량은 작년까지 한 8만 9천여 세대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무려 한 73%가 급증해서 약 한 6만 7천 가구고요. 이거는 2000년도 들어서 가장 많았던 데가 한 6만 3천 정도 되니까 네. 2000년도보다도 한 4천 가구가 많은 물량이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그동안 참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많은 물량이 1월에서 2월 달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숨어 있다가 네. 대선이 끝나는 국면에 이제 앞으로 분양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앞으로 나오는 분양 물량 중에 상당히 좋은 물량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뜻으로 하나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그 기사 보셨죠. 가계 대출의 어떤 증가세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 그 말은 그쵸. 뭐냐면 분양을 그게 이제 실질적인 증가세가 줄은 게 아니라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아, 대출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대출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 여파는 한 5, 6개월 이후에 결국 가계대출 증가로 미칠 영향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중도금 대출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분양에 미칠 그런 영향이 크다. 뭐 이런 물량이 많아지면서 중도금 대출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그 말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가계대출은 증가할 것이고 정부에서 다음 대책을 또 내놓을 가능성 뭐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반기에는 DSR도 제대로 도입되고 기준도 강화될 거라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창과 방패의 싸움이 궁금하네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어저께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가계대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자라고 실제로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DSR도 다음 달, 다다음 달, 뭐 늦어도 뭐 다음 달 말 정도까지는 가계부채 대책이나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을 잡는 그런 대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자료를 보여드리면요. 네. 올해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 분양 예정 가구 수예요. 서울이 지금 한 6만 7천 가구 정도 분양을 하는데 네. 그 중에서 강동구, 은평구, 뭐 영등포구, 강남구, 서대문구, 양천구 정도의 물량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요. 네. 이 표에서 이제 그 언급드릴 수 있는 건 어떤 것이냐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것은 일반 분양들이 올리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 개 단지가 일정 가격에 나오고 다음 단지가 그 다음 가격을 형성하고 그래서 분양이 많이 나올수록 그 가격 상승 폭이 상당히 클 요소는 있고요. 네. 단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그게 너무 많으면 나중에 입주 시점에는 물량 부담으로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 지역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서도 물량 부담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